김태흠 지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네. 네. 지사님, 먼저 어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 서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네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이 공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지원이 네. 뒤따르기 때문에요. 네.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금산과 부여는 이번에는 제외가 됐는데 향후에는 선정이 가능한 거죠? 제외가 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피해에 대한 이제 입력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입력 시스템은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은 네. 피해 규모가 각 시군의 여러 상황을 봐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규정에 지금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네. 첫째는 지금 입력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입력을 하는 중이고요. 네. 만에 하나 피해 규모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은 네. 그 피해 읍면만 다시 묶어서 하든지 해서 네.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네. 저희 충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신없이 2년을 보내셨죠? 네네. 힘센 충남 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2년이 지났는데요. 이 세월 유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말이 실감이 될 정도로 2년을 참 바쁘게 지났습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 이 도정의 체질도 바꾸고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제가 도민들께 약속한 이런 목표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셨는데 네. 무려 20조 원의 성과를 기록하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2년 동안 국내외 163개 기업 19조 3,688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네. 이는 민선 7기 때 4년 동안 14조 5천억 실적을 냈더라고요. 네. 그 실적 대비 보면은 제가 이미 벌써 133% 정도 성과를 낸 그런 결과인데요. 네. 제가 보니까 충남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규제니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를 노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피워놓고 싶어요. 네. 그동안 목 좋은 구멍가게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는 그런 장사를 우리 충남에 해왔다. 이제는 영업도 뛰고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네. 이 구멍가게를 중소기업으로도 만들고 대기업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도정을 네.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투자 유치 외에도 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거에 걸맞게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자보를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네, 10조 원 시대. 말씀을 네. 제가 취임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저희 국가 예산이 8조 3,700억이더라고요. 네. 그걸 작년에 9조 589억으로 늘렸고 올해는 10조 2,13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내년에 이제 11조를 국비 확보하겠다. 네. 이 목표를 정했는데요. 저희 밑에 직원들은 SOC 등 대형 사업들이 이제 끝나가지고 국비가 1조 6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1조가 어렵지 않냐. 네. 라고 얘기를 하더니 11조를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자. 지금 해서 좀 11조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네. 충남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약 이행 완료도가 저희는 한 41%인데요. 네. 전국 평균이 한 27%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천안 홍성 뭐의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국가산단 210만 평 위치해 있고 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라든가 금산 양수발전소 네. 그리고 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이런 굵직한 국가 사업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 선점을 했고요. 네. 또 충남대 내포 캠퍼스, 뭐 TBN 교통방송국 설립, 장항 국가습지 보건사업, 그 예타 통과, 서산공항 본격화 등 그동안 이 방치됐고 네. 또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도정 현안도 좀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른 시도와의 삽바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네. 반면에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런 그 화력 발전소의 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대적인 뭐 흐름 속에서 이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걸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하면서 지역의 그런 경제가 위축된다든가 아니면은 일자리 뭐를 잃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자 해서 법안을 이제 그 22대 국회에서 네. 이 뭐 의원들을 통해서 이 발의를 했는데요. 네. 아직 이 아쉽게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좀 재발의해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제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 수도권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이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 강하게 촉구를 해서 금년 내에 이전 계획이 지금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드래프트제 강하게 요구하셨죠? 네네. 사실은 충남 같은 경우는 세종시 건설한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일기 혁신도시에 제어가 됐잖아요. 네. 하지만은 사실은 세종시 분리로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저희 충남이에요. 네. 인구 유출이라든가 뭐 면적 감소라든가 세입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충남이 가장 이 손실을 봤는데, 그리고 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이 혁신도시들이 10개, 4개, 15개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이건 불합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서 하는 이 드래프트제를 활용해서 우리한테 먼저 우선권을 좀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이제 똑같이 뭔가 설치를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를 했고요. 또 시도지사들 이 회의 때도 제가 누차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에서는 1기 혁신도시하고 2기 혁신도시 간 형평성 측면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하도 지가 이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드래프트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대형 남은 기관들 저희 충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귀에 딱지가 도도록 알고 계신데 혹시 답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면은 검토를 하겠다 하는 좀 긍정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죠, 왕종헌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정무수석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 도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 정무적인 그런 역할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 또
제가 능력도 제가 검증을 했고 그래서 네. 그런 역할을 좀 맡겼습니다. 네, 이제 도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요. 이 네.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셨는데 네. 전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네. 대체할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으로 뭐 수소, 암모니아 이런 형태로 해서의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이유가 네. 저는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탈석탄 그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인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과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걸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겠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산업 재편이 되잖아요. 네. 산업 재편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뭐 지금의 기존 그 이 산업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뭔가 정부의 큰 정책 속에서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또 신산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신산업이 생기려면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제 R&D 기관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이 충남으로 우선 좀 제가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네.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그 기존 이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상황상 사실 전력 생산에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 실현을 하려면은 현재보다 2, 3배 많은 전력 생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2배 내지 3배. 그렇죠. 그런데 기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수발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금산에 1조 9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공모 사업도 유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령에 태안 그다음 당진이 해상풍력 그런 발전 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대단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의 바이오가스를 이제 전기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뇨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하면은 사실은 활용 가치가 없는데 분뇨가 발생하면 곧바로 네. 이 대기 중에 나가지 않고 이제 이 봉해 가지고 이 메탄가스를 그 전기나 수소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러한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는 이 에너지 전환을 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요, 석탄 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충남이 스탄화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59기가 있는데 29기가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근데 2036년까지 14기를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겠다 한 게 문재인 정권의 발표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폐쇄만 하게 되면은 충남의 경제적 손실은 27조 원에 달하고요. 일자리는 7,577만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까지 하면 10,000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피해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안이라든가 네.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경제적 손실 문제 또 지역의 그런 이 경제적 손실 그다음에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거에 따르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석탄 합리화 조치를 하면서 강원랜드도 만들고 그때 한 2조 5천억 가까이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석탄 폐광지요. 네.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와 같이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를 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재정을 통해서 10조 원 수준의 이 기금 조성을 하자. 네. 그래서 탄소
참 이 대체 산업도 육성하고 또 탄소 중립 진흥원 설립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역 경제 지원이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하자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법을 좀 만들어서 네.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지역에서 또 효율적으로 지원을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네. 하는 게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네. 충남도의 저출생 대책인 풀케어 돌봄 정책도 눈에 띈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은요. 이 저출생 문제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 돌보는 이 부담 이게 전 제일 크다 이렇게 봐요. 네. 사실은 국가에서도 이 저출생 문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네. 하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렇게 또 정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충남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365일 동안 24시간 보육 전담 시설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전 시군에 한 25개 정도를 네. 우선 설치를 해서 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또 뭐 주 4일째 이 공공부터 저희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네. 산하기관들에서 공공부터 주 4일째 출근제 의무화를 해서 네. 직장과 가정이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월 1일부터 뭐 도청 내 직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군요. 예, 시군 네. 산하기관 해가지고 한 500명 가까이가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좀 민간으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산, 출산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네. 특별 공급 이 비율이 기존 한 55% 정도에서 100%로 좀 확대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그 유아들을 동반한 이제 그 공공기관 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패스트트랙을 이제 운영해서 임산부나 아동 동반 가족 같은 경우 우선 입장시킨다든가 네. 또 전용 주차 공간 이런 부분도 확산시킨다든가 해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 없게 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네.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5시까지 6시까지 아이들 돌봐주는 데는 있지만은 그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이 가정 양립하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진 성문면 간척지에 추진 중인 네. 대규모 돼지 축산단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네. 지사님께서는 당진 지역사회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죠. 네네. 제일 처음에 이 당진 성문면 간척지하고 네. 앞으로 또 보령 서천의 이 부사 간척지하고 네. 두 군데다 한 30만 두 정도의 그런 ICT 융복한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요. 네. 당진 시민들한테 이러한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네. 이번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 이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질이 많이 왜곡돼서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가 좀 심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하고 갈등하면서 이 부분 안 가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하나 봉착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 이 도정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잃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저는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네. 하지만은 저는 이 소신이 앞으로 이 소규모들 동네마다 한두 개씩 있는 소규모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 ICT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도축 육가공까지 다 끝내고 네. 그 안에서 나오는 분유는 그 안에서 전기나 이 바이오 이 메탄가스를 활용한 이 바이오를 활용한 전기 수소를 생산하고 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가야 네. 지역의 환경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면은 이 생산성이나 생산 비용도 절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유통이나 판로 네. 문제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의 그런 소신과 철학은 제가 농해수 위원장도 했고 외국의 그 선진지도 보면서 네.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에 이제 뭐 홍성이 됐든 보령이 됐든 이렇게 이 축산단지가 네. 이 재단에 있는 지역 네. 이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가겠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사님. 네.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서 답변을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명지의료재단의 토지매매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내포 종합병원 어떤 대안이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 대안이 있는데요. 네. 이 대안을 지금 얘기하는 적절치는 않은데요. 사실은요. 네. 이 명지의료재단 이 부분은 전임자가 그 임기 그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서나 이걸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충남 도의 이 조례를 보면은요. 병원을 건립하는데 시설비 7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1,000억이 들으면 700억을 우리 충남도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아마 여기에 이제 종합병원들이 이제 유치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명지의료재단 여기는 대학 의대도 없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네. 좀 문제 있는 부분들 보완하고 개선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뭐 병원들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주금도금도 이렇게 지금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70%를 우리가 부담할 바에야 네. 100%를 해서 우리나라 몇 대 메이저급이 와서 위탁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네.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남도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저는 만드는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충남의 농업 농촌의 구조계획 통해서 이 스마트팜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청년 농도를 유입을 시켜서 농촌에도 젊은 사람들 또 애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네. 싱가포르 수준의 세계 30위권의 경제 권역으로 발전하는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충청권이 사실은 이 4개 시도가 좀 행정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좀 완성을 해가지고 네. 가는 것이 행정의 고비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경제 규모를 좀 키운다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지사 물론 미래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놓여 있는 우리 도의 입장도 충분히 네.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은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힘센 네. 충남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도민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 저한테 도지사를 시켜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였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